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각각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증시의 투심이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시총 21위 종목까지 전 종목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보험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반등장 속에서 살펴봐야 할 종목들 몇 가지 종목 언급을 드렸었는데 OLED 관련해서 언급드린 종목 전 종목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배트맨 일부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매수를 하시고 지금 약간의 수익을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배트맨 일부는 종목 상담 위주로 시청자분들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오늘 매수하신 종목 혹은 손실 진작부터 보고 계셨던 종목 아니면은 새로운 신규 진입이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일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트맨 일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이 두 가지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원하신 수단으로 편하신 수단으로 지금부터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오늘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다시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카카오톡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좀 고지를 해드릴게요. 정재훈 전문위원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지금은 참여 코드 없이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은 참여 코드 없이 간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많이 접속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유튜브를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장 시작 전이나 아니면 장 마감하고 나서 혹은 장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식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활용을 해보시면은 주식 매매하실 때 많은 참고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 채널이 맨 위에 뜨니까요. 들어가시자마자 구독 버튼과 알림 버튼 함께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원하시는 콘텐츠 클릭하신 다음에 무료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우리 쪽집게 같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공개 방송을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무료 방송에 대한 소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일요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은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분들 찾아뵐 건가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도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 동시만기죠. 네, 동시만기 투자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주식잔소리TV 유튜브로 검색하시게 되면 바로 채널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독 신청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휴대폰으로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열거나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이 뜹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동시만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주말에도 정재훈 전문위원이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재훈 전문위원님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위원님. 네. 겸손하신데요, 위원님. 네. 오늘 어제 이 시간에 꼽아드렸던 종목들 ICD를 비롯해서 IPS요. IPS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OLED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죄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냥 상승이 아니고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 OLED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의라고 하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시장 어제도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살짝 들어볼까요? 예, 시장이 오늘 뭐 생각보다 좀 상당히 강했었어요. 강하게 2%대의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역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박스 하단 자리대에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변동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추가적인 반등세는 더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더 반등권역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수급적인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수급적으로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이 1,500억대의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도 1,000억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 전환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내일 또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매수의 중심은 삼성전자에 있다라는 거, IT 쪽 섹터에 있다라는 그런 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내일장도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내일도 들어오는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무래도 종목 상담은 OLED 관련한 종목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또 직접 탐방을 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한 기업이죠. 옵트론텍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올려드렸었을 때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오늘 그 종목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방송 활용하셔가지고 직접 정재훈 위원 통해서 상담을 받아가는 시간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빠른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상담으로 좀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또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지금 접수량이 방송 초반인데도 2배 이상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4589님의 종목인데요. PNT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에 10%라고 적어주셨거든요. PNT 보면은 지금 종가가 1,350원이네요. 오늘 역시 시장과 함께 많이 올랐어요. 일단 PNT를 좀 10,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차전지 쪽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어요, PNT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가능하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년도에 대폭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저항 자리대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1,000원 자리대 위에서는 한번 잘라주는, 챙겨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된다라면 좀 더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줄 수가 있어요. 10,000원 이하권적으로 밀려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혹여나 9,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 비중 확대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상담 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네, 제낙스 9,800원에 20%인데요. 네. 요새 좀 올라가다가 좀 확 밀려가지고 오늘 좀 올랐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오히려 급등이 나왔으니까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네.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어머니? 네, 조금 알고 있고요. 먼저 또 증자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좀 저거 했는데 갈 수 있을까 해갖고요. 어머니, 이 회사가 네. 재무 구조가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가지고 증자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증자한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 결정을 했죠? 보게 되면 네. 2월 21일 날 정정 공시가 좀 나왔는데 좀 잠깐 볼게요. 납입 네. 연기예요. 납입 연기가 된 거고 3자 배정 유상증자거든요. 네. 요거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요거 되게 문제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2월 27일 날 납입일인데 3월 6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며칠 안 남았어요. 네. 3월 요거 6일 날이요? 예, 3월 6일이에요, 정정일이. 예.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25일이니까 2월 27일에서 3월 6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네. 보통 보게 되면 유상증자에서 이게 자금, 3자 배정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는데 계속 미루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네. 안 좋다라는 거. 그 네.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9,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제 판단에는 종목 그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반등 나오면 네. 한 8,700원, 9,000원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8,700원요? 예. 네. 그냥 종목 교체 좀 해보시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납입이 되게 되면 네. 그게 좀 안심이 됐다라 해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럼- 되면은 빠지고요. 예. 그러면 매수가 정도 때는 그냥 털고 나오세요, 어머니. 네. 다른 종목을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낙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B 세미콘 매수가 비중은요? 7,000원에 비중 15%. 네, 그러면 바로 정재현 전문위원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7,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오늘 했거든요, 오늘. 오늘? 예, 예.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아, 예, 예. 7,700원에. 아, 7,700원에? 예, 예, 예. 깜짝 놀랐잖아요. 아, 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예, 해서. LB 세미콘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반도체 그 후공정. 예. 많이 부침이 심한 종목인 것도 알고 계시죠? 방탄 근데 제가- 테마로 붙었다가 실적 예, 예. 좋아서 실적으로 움직였다가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그죠? 예, 지금은 좀 박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죠? 예,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8,400원 위로는 좀 챙겨주세요. 아, 8,400원요. 네, 8,400원 위로는 좀 챙겨놓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 외국인간 양매수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았는데 예. 아직까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보통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나와요. 예, 근데 오늘 어저께 딱 절반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8,400원, 8,500원 요 자리대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자리대 오게 되면 한 번 좀 끊어주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챙겼다가 다시 받는 거. 예. 오늘 좀 비싸게 매수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예. 6,900원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6,900원 안 깨지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고 아까 제가 제시했던 가격 그 자리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 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저희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빠른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에 오늘 하루 참여 코드 없이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좋지만 카톡방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추후에 카톡방에서도 상담이 가능한지 방송 중에 그 부분 다시 고지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전화하고 문자 통해서 많은 연락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갈게요. HFR 4150님의 종목인데 36,000원 50%입니다. 5G 관련주죠? 네, 참 속쓰린 종목이에요, HFR. 그렇죠. 저희가 액면 병합하기 전부터 투자를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게 중간에 결국 털렸어요. 털렸는데 이렇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HFR은 올해 성장을 할 거예요. 미국 쪽 후지츠 HFR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게 후지츠를 해서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요번에도 또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HFR 같은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론트홀 쪽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박스권역으로 일단 보세요. 33,000원, 34,000원에서 42,000원 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고 오늘 36,000원의 비중을 50%를 사셨단 말이에요. 좀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38,000원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좀 챙겨놓고 보세요. 비중이 너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게 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38,000원 넘어가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단 자리 때는 아마 34,000원 자리 때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이 갭 매크로 내려올 수 있어요. 3만 원짜리 때 거의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38,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이상이라도 챙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UTI 볼 건데 2573님의 매수 종목이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18,000원이세요.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UTI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5,750원이에요. 제가 HFR 종가랑 지금 헷갈렸네요. HFR의 종가까지 3만 얼마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UTI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마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기보다 성장에 대한 부각? 이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거든요. 커버글라스. 요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흐름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요 저점 자리대예요. 요 저점 자리대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 요 14,000원 자리대를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제 UTG를 쓸 거냐,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쓸 거냐, 뭐 PI 필름을 쓸 거냐, 이 부분들이 고민일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양쪽 다 문을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의 규모는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대감으로 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7,000원대 중후반 61선 자리대예요. 61선 자리대가 한 거의 17,900원 요 언저리가 되거든요. 그 자리대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놓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비싸게 매수한 부분들이 있고 상승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형태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좀 끊어내고 다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가겠습니다. UTI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다 날려. 오늘 매수하셨어요.
어젠가 그저께 했어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까요? 매수가가 3,553원에 10%.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버님은 그래도 수익을 조금씩은 내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씩 내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데, 그죠? 예, 단기 좋은 거 뭐도 있고, 오늘 이거 다 나가 단기로 바꿔요. 네.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다날도 보게 되면 이 전자결제 관련 섹터죠? 예.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날이 점점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올해 영업이익 12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이게 한 해는 단기 순 적자가 나고 한 해는 괜찮았다가 한 해는 또 적자 났다가 올해 또 괜찮았단 말이에요. 예. 우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800원 위로 매도하실 수가 있어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3,55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10%시고 예. 일단 4,000원대 한번 봐보세요. 4,000원. 4,000원요? 예, 한 4,000원대 정도 보시고 만약에 이게 예. 지금 차트의 배열이 차트 이제 점점 정배열권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면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릴 수도 있어 보여요. 예. 근데 아직까지 월봉 차트로는 좀 박스권역인데 일단 1차적으로 4,000원 정도 좀 보시고요. 예. 4,000원 정도의 절반 정도 챙겨 놓으시고 예.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 4,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4,000원, 4,500원 이렇게 좀 설정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저희 애청자분이시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죠. 우리 정재훈 어머니께서 세워드린 목표가 참고하셔가지고 큰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번호,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활용하시면은 지금 바로 생방송 중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빠른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어머니? 예, 오늘 코아스텝 코아스템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세요? 14,600원에 비중은요? 20%예. 또 너무 비싸게 매수하신 게 아닐까 걱정되는데 바로 정재훈 의원 연결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매수를 오늘 하셨어요? 예, 오늘 했어요. 어머니 예, 저랑 통화하신 적 있죠? 몇 번? 예. 증권사 직원이 사라고 해서 사신 어머니 맞으시죠? 예, 그래서 팔라고 해서 파셨고 예, 그래서 다른 종목 사서 또 전화하셨고 예, 그리고 요번에 또 요거 사서 전화하신 거죠? 예. 어머니 너무 단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매수하신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텔레비 보이기에 증권사 직원이 추천하더라고요. 참. 어머니, 예, 어머니 대응은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손절이라든가 이런 대응은 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게 운이 좋아서 조금씩 수익은 내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예, 어머니 되게 이렇게 크게 손실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되게 짧게 보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예. 그죠? 한 3, 4% 올라가면 그냥 차익하고 다른 종목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한 그죠? 5% 가면 빠져나옵니다. 5% 5% 먹으면 나쁩니다. 불안해서 오래 못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좀 쉬세요, 어머니. 너무 시장이 불안하시면 쉬시는 게 맞고요. 예. 이게 잘못되면 어머니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비중이 20%신데 수급이 좀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 그러면 팔아볼까요?
어머니는 맨날 매도하실 생각만 하셔. 요게 지금 작년 2019년도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머니. 예. 그래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게 아마 15,000원 자리대 넘어갈 수도 있어 보여요. 예. 15,000원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한 15,000원대 후반에서 16,000원 자리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 보여요. 예. 그러면 16,000원 언저리에 어머니 20%시니까 짧게 보신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절반 정도 챙기시고 예. 나머지는 한 17,500원에서 18,000원 그 자리대 와도 챙기시고 예. 그렇게 해서 보세요, 어머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자네요. 문자 상담 먼저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도와드릴 거니까 2627님의 종목 먼저 봐드릴게요. KH바텍 21,950원에 20%입니다. 더 큰 수익 내야겠죠, 앞으로? 예, 일단 폴더블 수혜주예요. 힌지 쪽에 있어서 KH바텍의 독점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갤럭시 Z 플립이 중국 쪽에 온라인 판매했을 때도 이 2차례 연속적으로 지금 30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호응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좀 좋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폴더블이 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올해 2개의 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힌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KH바텍의 거의 독점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은 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 폰에 있어서 폴더블은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을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제 다만 시장에 있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연간 기준 한 560억 정도 올해 20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PER 기준 한 11배 정도 그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슈가 이슈인 만큼 돌발적으로 뭔가 이슈가 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2,000원 언저리 때 거의 2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23,500원에서 24,000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챙겨놨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눌리면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절반 챙겼는데 정고점짜리 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만 원 뚫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3만 원대까지는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일단 23,500원에서 24,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 절반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물량은 나머지 다시 좀 밀렸을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 드렸고 나머지 10%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다가 그리고 다시 매수하셨을 때도 일단은 목표가 3만 원 잡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 5759님의 종목이네요. DMS 5,246원에 45%입니다. 손실 크세요, 지금. 5,246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LG 계열이에요. DMS는. 저는 LG 계열 보지 않습니다. 장비사들 중에 저는 LG 계열 싹 다 배제해요. 이유는 하나. 캐파 자체가 LG는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LG는 삼성 못 따라가요. 냉정하게. 중소형 쪽도 이미 애플 쪽에 공급을 한다 뭐 한다 몇 년 전부터 했다가 계속 실패했다가 요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근데 삼성 물량을 확 다 뺏어오거나 할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봐도 삼성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DMS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공시가 좀 2건이 나왔어요. 중국 쪽에 하나, LG 쪽에 하나 공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DMS 같은 경우를 보면 역성장을 좀 해갔지만 연간 기준 올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유예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매수가 정도 때 5,000원 위로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목을 더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그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 만큼 5,000원 위까지는 일단 5,000원 위로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고요. 5,000원 돌파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 배트맨 일부 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전화 상담 혹은 문자 상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 대응 방법 세워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배트맨 일부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활용하시면은 지금 바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HL 사이언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54,500원에 10%.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어디서 수익 실현하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기가 차게 매수하셨어요? 그때 이제 오전에 하실 때 이거 HL 사이언스를 누가 이제 15만 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8만 얼마부터 사가지고 손해보고 팔고 했는데 어떻게 화가 났든지 그냥 54,500원에 한 12월 달인가 사고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 났어요. 그거 기다리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을 때 팔까 막 이렇게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HL 사이언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건강, 그죠? 석류 그런 것이라고 하세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제약 쪽에 임상도 들어가요. 예. 사실 이게 저희가 이게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연초에 이거 좀 샀던 기업이었었어요. HL 사이언스가. 예. 근데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대주주가 63% 갖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오랜 시간 빠졌다가 이제 하락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마무리가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예. 64,000원 요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그때는 어머님이 10% 갖고 계시니까 예. 64,000원 언저리에서 절반 챙겨 놓고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요 다음 정고점 자리 때가 73,000원에서 74,000원이에요. 예. 거기에서 또 절반 챙기고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다음 상담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니까요. 3890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한국알콜 11,500원에 20%입니다. 이 손소독제 관련주 시세가 끝난 걸까요? 아직까지 시세 흐름들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1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1,500원이면 얼추 종가 기준에서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종가는 아니구나. 어저께 매수하셨겠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어요. 이거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11,000원을 좀 기준으로 잡아보세요. 11,000원이 깨지게 되면 아마 이 10,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0분봉인데 30분봉으로도 좀 밀렸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내일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일단은 약간 수익이에요. 전 보합 정도 이상에서 출발을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매도했다가 다시 볼 것 같아요. 이거 제 판단에는 11,000원 이하권역에서도 살 수 있어 보여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아마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챙겨 놓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11,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만약에 내일
플러스 출발하게 되거나 하게 된다라면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부디 상승으로 출발을 하기를 바라면서 내일 매수가 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 두셨다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인데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LG전자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69,000원에 비중이 70% 좀 많아요. 일단은 지금 손실 크시니까 매수가 회복이 가능한지 빨리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반갑습니다. 예, 6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2월 달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오래?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거의 다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거의 1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수익도 나셨었네요? 예, 수익 났다가요. 네. 아무래도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옮겼고, 네. 또 전자제품이 조금 올해 좀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확 빠지네요, 또. 일단 LG전자 백색가전은 LG가 좀 좋기는 좋아요. 그죠? 예, 예, 예. 백색가전 좀 LG가 괜찮은데 일단 휴대폰 쪽에서 항상 까먹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휴대폰을 이제 조립을 베트남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조금 괜찮은 듯 했으나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올해는 그래도 평탄은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전망이 2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예, 예. 단기순 1억 3천인데 2017년도보다는 약간 좀 좋아지지만 2018년도보다는 좀 안 좋아지네요. 그러면 예. 가격에 대한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스 하단이 뭐 한 58,000원 언저리 때, 예, 예. 그리고 상단 자리 때는 한 75,000원, 76,000원? 그 정도 일단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버님.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 조금 더 물타면 어떨까, 추격 매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LG전자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예. 이거는 좀 느긋하게 좀 보시고요. 예. 저라면 다른 종목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이 친구는 역배열이 아직 비추세예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버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에 다 집어넣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라면 만약에 아버님이 우량주를 좋아하신다고 하게 되면 예. SDI나 LG화학 같은 거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아버님. 이게 70%가 네. 적은 돈이 아니고 좀 상당히 많은 큰 돈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아버님. 그 작은 돈이고 그 중요한 부분들은 비중이 70%시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 70%에서 이것도 큰 돈인데 30%를 더 넣게 되면 더 커지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답답하시잖아요. 그죠? 아, 답답하죠. 다른 거 올라가고요. 제 그죠? 거는 이렇게 하면은 속상하죠. 그죠?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 그냥 일단 70%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고 예. 다른 종목군들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괜찮아요. 근데 LG전자, LG 쪽 하나 샀으니까 하나는 삼성 쪽 사세요. 아, 삼성 예. SDI 같은 거 조정받을 때 사셔도 돼요,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른 종목도 좀 언급을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잘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정재훈 전문위원 지금 상담 받고 싶다라고 전화하고 문자를 계속 넣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일단은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에 찾아가셔가지고 정재훈 위원에게 이런저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카톡방 참여 방법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하루만큼은 참여 코드 없이 간편하게 참여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전문위원의 채팅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많이들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 서플라워님, 투추레인님 들어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많은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들어보러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투자 팁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챙겨드린 투자 팁, OLED 관련주, 옵트로텍, ICD를 비롯해서 몇 가지 종목 언급을 해드렸는데 죄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팁을 알뜰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OLED 관련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어제 시간이 조금 짧아서 말씀으로만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좀 PPT 오랜만에 PPT를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LED에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아이폰용 Y옥타 OLED 양산체제라고 얘기 나왔어요. 베트남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Y옥타용으로 전환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 1월 15일 날 나왔던 소식이에요.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쪽으로 전담하는 애플 라인이 전용 라인이 있어요. 이거를 Y옥타로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쪽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베트남 공장에는 73개의 애플용 생산 라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베트남 공장에 73개의 후공정 라인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후공정 쪽이란 말이에요. 후공정 쪽인데 이게 다 바뀔 거예요. Y옥타 공정으로. 그럼 후공정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늘어나겠죠? 그럼 구조 개선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에 투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죠? 그 부분도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 분은 이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생산 연말까지 월 100만 대로 확대한다고 했었죠. 여기서 보면 26만, 5월까지 60만 대로 양산 능력 연내 4배 확충을 목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폴더블이 1개 모델만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또 나와요. 2개 모델이 되겠죠? 그러면 모듈 라인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생산은 모듈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공정이에요.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거는 플렉서블 라인과 폴더블 라인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전공정은 비슷해요. 후공정 쪽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듈 쪽을 붙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후공정인 모듈 제조 단계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맞게 부품과 소재지를 부착, 조립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이건 후공정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공정 쪽에 있어서 보다도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 쪽이 많겠죠.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2020년부터 21년, 22년도까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계속 늘어날 거고 올해 7조 5천억, 내년도에 11조 6천억, 내년도에 11조 4천억 이렇게 해서 총 30조가 조금 넘게 될 건데요. 이건 중소형과 대형 합산인데요.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요 설비 투자 현황 및 진행을 보시게 되면 올해 20년도 플렉서블 OLED 6세대에서 후공정 쪽에 보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로 보게 된 올해 말에 30K,
올 연말에 30K에서 30K에서 60K 진행할 거고 내년도에 60K 정도에서 총 맥스 120K에서 150K 신규 투자가 시작이 될 거예요. QD OLED는 작년 말에 발주가 됐죠. 올해 초하고 30K 들어갔을 거고 또 얘기가 나온 건 올해 4분기 때 30K 투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 30K에서 60K 투자가 될 거예요. 총 맥스 90K에서 120K의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추후의 과정에. Y옥타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OLED의 105K 2019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A3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A4 있고 A5 라인 때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마무리로는 맨 마지막에 A5는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클린룸 설치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장비가 바로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도 발주는 올해 3분기 정도부터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소형 OLED 패널 장비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뭐 물류 자동화 쪽 큐어링 장비, 세정 장비, 증착 장비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드라이 해처 부분들을 보게 되면 ICD 원익 IPS 있죠. 애셔 부분들의 ICD가 있단 말이에요. ICD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원익 IPS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얘네 시세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부분 ICD는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거고 원익 IPS 또한 올해의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고요. 그 다음에 캐논 도끼 빼고요. 그 다음에 증착 장비는 일본 거니까 빼고 봉지 장비나 TE 부분들 빼고 폴리머 삼성 SI 빼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Y옥타의 ICD와 원익 IPS 복합으로 되어 있죠. 요거 그래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필옵틱스 LLO 장비 부분들에선 필옵틱스가 일단은 발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QD 쪽에 발주도 받았고 그러면 필옵틱스 오늘 급등 나왔죠? 그 분들 포인트고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K맥하고 HB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K맥보다는 HB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관이 이 종목 갖다 장난치는 것 같아요. 샀다 팔았다. 그래서 짜증나서 안 봐요. 그 다음에 오븐 장비는 원익 테라세미콜인데 이거는 원익 IPS하고 합병됐기 때문에 또 원익 IPS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본딩 장비가 있을 거예요. 제이스텍, V1텍, 파인텍. V1텍이 세 번째, 파인텍이 두 번째, 제이스텍이 첫 번째예요. 베트남에 공장, 모듈 공장 70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그게 제이스텍의 장비입니다. 그럼 보안 투자 제이스텍에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QD 부분들에 있어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QD는 무조건 제이스텍이 다 몰아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기술을 구현하는 회사는 제이스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이스텍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D 쪽이에요. QD 쪽의 OLED 패널 장비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서 보면 라미네이팅 장비에서 보면 톱텍하고 제이스텍이 또 있어요. 톱텍은 이미 삼성의 특허 빼돌리는 뭐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톱텍의 관리 만무예요. 그러면 어쩌면 제이스텍이 라미네이팅 장비에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 V1텍, 파인텍 이게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건 제이스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QD의 본딩 장비는 제이스텍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요번에 30K에서 60K까지 간다? 그럼 60K는 전부 다 제이스텍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ICD 오늘 2.54% 말씀을 드렸었죠.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000원짜리 때 사라고. 앞자리 바뀌었죠? 계속 봐야 되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예요. 원익 IPS 박스권형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위아래 저점. 그 다음에 필옵틱스 말씀을 드렸죠. 필옵틱스 거의 신고가 흐름들이 나고 있죠.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이스텍. 어제도 제이스텍 또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예요. 올라간 거 없어요. 그러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QD 발주받을 거예요? 구조 개선할 거예요? 신규 폴더블 장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삼성은 단독 밴더 잘 안 줘요. 듀얼 밴더로 줘요. 근데 제이스텍이 Y옥타라든가 애플 전용 라인이라든가 다 제이스텍이 했어요. 근데 다른 쪽에 경쟁 상태 많이 뺏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은 가져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QD, 구조 개선, 그다음에 신규 설비 이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들 싹 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자세히 OLED 패널 부품 기업들을 오늘 강의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님은 이 분야 전문가님이니까 술술술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가 방송 시간이 1시간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강의 후에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면은 오늘은 참여 코드 없이 빠른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일요일 정재훈 전문위원의 공개 방송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일요일 밤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저희는 그럼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